안녕하세요. 라즈베리 파이 4 모델 B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UART 부팅과 접속 HDMI 지원 모니터가 없을 경우 FTDI 케이블을 이용해서 접속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HDMI 포트를 지원하는 모니터가 없을 경우 UART, 그러니까 RS232 포트를 이용해서 로그인 및 접속해서 라즈베리 파이 IP 주소를 확인한 후 테스트하거나 개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림에 나오는 포트가 FTDI 케이블이에요. 그러니까 USB, 노트북에 USB에 연결하고 그 내피는 라즈베리 파이의 GPIO 포트에 연결해서 부팅하는 거를 노트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지원이 되는데 드라이버가 없을 경우 다운로드해서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필요한 프로그램이 터미널 접속, 푸티 기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푸티는 이 위에 주소에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푸티는 SSH, 텔넷 등의 원격 접속을 위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입니다. 물론 시리얼 통신으로 연결이 되죠. 자, 그래서 케이블하고 라즈베리 파이 GPIO하고 연결을 하죠. 그 다음에 포트는 그대로 두고 FTDI 케이블을 사용해서 USB 포트를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라즈베리 파이 GPIO에 UART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그 다음에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컴포트, 컴팔, 속도는 115,200, 보레이트는 115,200을 설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오픈하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UART를 통해서 라즈베리 파이가 부팅하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컴으로 연결했을 때 이 화면을 통해서. 그래서 당연히 이제 여기서도 로그인하면 로그인 아이디는 파이, 패스워드는 RASP-BRRY를 넣어서 접속을 합니다. 이때 프롬프트에서 ifconfig 명령어로 IP 주소를 확인하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 IP 주소 확인한 IP 주소로 다시 시큐어 쉘을 한 번 더 열어요. 푸티를 한 번 더 실행시켜서 이번에는 IP 주소를 적고 여기 SSH 표시하고 그 다음에 밑에 오픈하면 SSH로 접속된 화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ID 파이와 패스워드 RSP-BRRY를 넣어서 접속합니다. X 윈도우와 터미널인데요. 그 라즈베리 파이 설정할 때 X 윈도우로 부팅이 되도록 설정하면 이렇게 아름다운 화면이 나와요. 그래서 표준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로 유닉스의 기본 윈도우 시스템이 열립니다. 여기서 맨 위에 X 터미널 표시가 있어요. 터미널 표시를 누르면 밑에 커맨드 라인 환경이 나옵니다. 주로 이제 여기서 작업을 하는 거죠. 여기서 프로그램도 짜고 여기서 실행도 하고 컴파일도 하고 여기서 돌리고 여기서 이 터미널 환경에서 스타트 X를 다시 치면 윈도우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제 제일 먼저 윈도우 화면으로 부팅했을 때는, 그죠? GUI로 부팅했을 때는 터미널을 띄워서 터미널 창에서 작업을 하면 됩니다. 요즘은 아마 이렇게 윈도우를 띄워서 터미널을 띄워서 개발하고 실습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전부 다 터미널로 부팅해서 터미널에서 작업을 했는데, 자, 이렇게 다 라즈베리 파이에 잘 접속이 되었으면 이제 다음 제일 먼저 할 일은 네트워크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ifconfig 명령어로 유무선 네트워크 연결을 확인하면 됩니다. ifconfig 명령어를 치면 맨 위에 이더넷 제로 유선 네트워크 정보가 나오죠. 그 밑에 로컬 인터페이스, 자기 자신 127001, 그 다음에 맨 밑에는 와이어리스 랜 제로 무선 네트워크 정보가 나오죠. 이런 것들을 각각 하나하나 다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더넷 접속할 때는 고정 IP나 유동 IP, 와이어리스 랜, 무선 랜, 그걸 윈도우 환경에서 설정을 해도 되고 지금 실습하는 것처럼 터미널에서 설정을 하셔도 됩니다. 라즈베리 파이 기본 정보, 보통 패키지를 설치하거나 라이브러리 설치할 때는 sudo apt-get update, 그 다음에 sudo apt-get upgrade를 이용해서 패키지 목록과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해주시고 설치하시면 됩니다. OS 버전 확인하는 명령은 cat/pro/버전, CPU 버전 확인하기는 그렇고, SD카드 용량 확인은 df-a 혹은 df-h. X윈도우 실행할 때는 스타트 X를 눌러주시면 X윈도우가 실행됩니다. 자, 라즈베리파이 기본 사용 명령어는 요 표와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리눅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거나 리눅스를 굉장히 잘 다루면 물론 개발하기가 편할 텐데 사실 다 아니면 많이 몰라도 괜찮습니다. 쓰는 명령어나 우리가 개발할 때 필요한 것들은 많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은 이 테이블에 나와 있는 것들, 패키지 설치하기 전에 실행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사용자 권한 수도로 사용자 권한으로, 그러니까 어드민 권한으로 명령 실행하는 거, 이런 것 알고 계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는 리눅스 기본 명령어죠. 데이트, 날짜, 시간, pwd는 현재 작업 디렉토리, 그 다음에 체인지 디렉토리, 폴더 변경하는 것들, 원래 폴더로 복귀하고, 루트 폴더, 홈 파이 밑에, 그죠? 홈 파이, 루트 폴더로 이동하는 거, 그 다음에 ls, 폴더 만들고, 파일 카피하고, 폴더나 파일 삭제하고, 화면 깨끗하게 해주는 클리어 이용까지 명령어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한 번씩 실습해 보셔도 됩니다. 터미널에서 우리는 VI 어려운 에디터 사용 안 하고요. 좀 단순하고 간단한 나노 에디터 사용을 할 겁니다. 나노 에디터 사용법은 나노 파일 이름 .c 하면 파일이 없으면 생성이 되면서 에디팅 화면으로 들어가고, 파일이 있으면 기존 파일을 열어요. 그죠? 그래서 화살표 키, 위아래 좌우 화살표 키를 이용해서 편집할 곳으로 이동합니다. 끝내기, 컨트롤 X 하면 정말로 끝낼 것인지를 물어요. 끝내겠습니까? 그럼 yes. 그 다음에 저장하려는 파일명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저장하는 파일명을 확인한 후 엔터를 누르고 빠져나옵니다. 그러니까 열 때는 나노 파일 이름 .c 해서 열고, 끝낼 때는 컨트롤 X, yes, 엔터 치면 원래의 파일명으로 저장이 되고 끝나는 거죠. 뭐 자르기, 붙이기 기능들이 있는데 뭐 크게 사용할 일은 없습니다. 나노 에디터 사용법이고요. 터미널 환경에서 고정 IP죠. 그죠? 고정 IP. 그래서 수도 나노 etc 밑에 네트워크 밑에 인터페이시스 파일 열어서 아래와 같이 설정을 해서 고정 IP 설정을 합니다. 유동 IP는 더 간단하게 저절로 잡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쓸 IP 주소로 설정을 하면 정적 IP 설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와이파이 동글 설정할 때는 USB 포트에 연결을 합니다. 와이파이 동글, 여기서는 IPTime N100 미니를 썼죠. 자, 무선 랜 설정, 구이 환경에서 무선 랜 설정할 때 화면입니다. 윈도우 환경에서 제대로 설정이 되어 있나 확인할 때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아까 파일 열었던 거 있죠? etc 밑에 네트워크 밑에 인터페이시스 화면 환경, 그래서 무선 네트워크 설정을 이렇게 해줘요. 밑에 명령어들 나와 있고 파일이 실행되는 화면 보입니다. 공유기에 SSID, 그 다음에 비밀번호 공유기에 이렇게 설정을 하면 어드레스, 자기가 원하는 고정 IP 주소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삼바 접속인데요. 삼바 접속은 말하자면 파일 시스템이나 서버, 틀린 운영체제 간에 파일이나 프린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라즈베리파이 터미널에서 개발을 하는 중에 윈도우에서 접속해서 파일을 카피하거나 윈도우에서 라즈베리파이에 접속해서 파일 수정을 해요. 수정하고 저장하고 컴파일만 라즈베리파이 터미널에서 하고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바 설치는
sudo apt-get install samba command bin 이렇게 설정을 해줍니다. 설치. 그러면 한참 설정이 되고요. 사용자 파일을 추가해 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패스워드를 넣고 파일 사용자를 추가해 줍니다. 그 다음에 패스워드도 설정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파일을 열어서 삼바 환경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죠? 환경 설정을 해줍니다. 아래 같이 파일을 열어서 사용자 파일 등록시켜주고 읽고 쓰고 가능하게 해주고 그런 식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럼 이제 삼바 서버, 삼바를 설치한 결과는 이렇게 되죠. 삼바를 재실행해주고 서비스가 가동시켜주고 공유 폴더를 접속합니다. 이렇게 윈도우 주소줄에 원표시 2개 하고 라즈베리 파이 IP 주소를 적어주면 파이가 이렇게 떠요. 그럼 파이에서 사용자 이름 파이 암호를 지정해주면 윈도우에서 접속할 수가 있어요. 그럼 윈도우에서 얼마든지 파일을 라즈베리 파이 쪽으로 카피하거나 라즈베리 파이에 있는 파일을 열어서 뭐 에디터, 노트패드 플러스 이런 에디터를 열어서 파일을 설정해주고 저장하고 그런 기능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라즈베리 파이 기초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명령은 $프롬프트 뒤에 sudo raspberry -config 치면 라즈베리 파이를 초기 설정할 수 있는 화면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위아래 방향키로 이동하여 선택된 항목은 강조되어 표시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방향키를 누르면 Select나 Finish가 설정이 돼서 빠져나가고 뭐 저장하고 리부팅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지금 라즈베리 파이 4 모델 B에서는 저렇게 7번 빼고 8가지 메뉴가 나오죠. 시스템 옵션, 디스플레이, 인터페이스, 퍼포먼스, 로컬라이제이션, 어드밴스드 옵션, 업데이트, 어바웃, 라스파리 컨피그 이렇게 나와요. 그럼 각각 해당하는 메뉴에 하위 메뉴가 뭐가 있는지 그것만 알아보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시스템 옵션이죠. 와이어리스 랜, SSID 넣어줘요. 와이어리스 랜. 그 패스워드 설정해주고 오디오 설정해줍니다. 그 다음에 패스워드는 사용자에 대한 패스워드를 변경하거나 바꿀 때 그런 설정을 쭉 해줍니다. 그 다음에 부트, 네트워크 부트 나오죠. 네트워크 연결할 걸 기다리겠느냐 뭐 이런 거. 근데 보통 여기서는 특별히 건드릴 게 없어요. 디스플레이 옵션, 해상도, 그 다음에 그 모니터 화면 옆에 검은색 테두리가 쳐지는 거, 그런 거 설정해 주면 됩니다. 인터페이스 옵션, 여기는 라즈베리 파이가 가지고 있는 외부와 인터페이스한 그런 커넥션, 연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다 온 시켜 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enable, 카메라도 SSH, VNC, SPI 이런 것들이 전부 enable 시켜놔야 돼요. 이게 처음 접속할 때 SSH가 disable 돼 있으면 뭐 아까처럼 UART나 PuTTY 이런 프로그램으로 접속을 못하니까. 그 다음에 SPI, I2C 전부 다 enable 시켜주면 좋습니다. P6의 시리얼 포트 보면 그죠? 시리얼 커넥터를 통하여 쉘 메시지를 받는 거죠. enable 돼 있어야죠.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죠? 카메라, 이 앞에 인터페이스 옵션 설명이에요. 카메라, SSH, VNC, SPI, I2C, 시리얼, 원와이어. 보통 원와이어도 enable 시켜줘야 DS18B20 온도 센서에서 사용을 합니다. 퍼포먼스 옵션, 뭐 우리가 잘 안 쓰는 옵션이죠. 지역, 시간, 언어 설정, 키보드 설정을 해줍니다. 여기서 지역은 서울로 설정해주면 되고요. 타임존 아시아, 키보드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보통 이 국가, 지역, 시간 설정을 해줬는데 한글이나 이런 것들은 따로 새로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한글 지원되고 하려면요. 어드밴스드 옵션 나오죠. 뭐 파일, 부트, USB 부트 설정을 해주는데
필요한 경우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업데이트는 최근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는 거. 그다음에 뭐 라스파이 컴피그에 대한 설명 나오죠. 중요한 거는 부팅할 때 부팅을 어떻게 설정해 주느냐. 시스템 옵션의 S5번이에요. 부팅할 때 윈도우로 부팅하느냐, 터미널로 부팅하느냐. 터미널이나 윈도우에서 파이 사용자에 대한 암호를 묻느냐, 묻지 않느냐. 그런 것들을 부트에서 설정을 해줍니다. 그건 한 번씩 해주고, 보통 윈도우로 설정을 해서 개발하셔도 되고, 터미널로 설정을 해도 됩니다. 이제 처음에는 터미널로 주로 했는데, 요즘은 윈도우 화면으로 부팅해서 터미널을 띄워놓고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웹서버 구축. 웹서버 보통 라즈베리 파이는 원격 접속이나 이더넷 접속, 와이파이 접속 이런 게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웹서버를 구축해서 사용을 해요. 그래야 사물 인터넷을 구현하고 뭐 원격 카메라, CCTV 카메라, 그리고 원격으로 제어하는 거 이런 것들이 아주 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APM 서버, 아파치, PHP, MySQL 설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IoT 시스템에서 웹서버 구축은 아주 필수적이에요. 웹서버,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HTML 랭귀지를 PHP 이런 언어로 잘 포장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그래서 보통 우리는 램프 스택이라고 불러줘요. 우리가 설치할 게.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몽고DB나 익스프레스, 앵귤러.js, 노드.js 이런 걸 사용해서 웹서버 구축을 하는 거를 민스택이라고 불리우는데, 이런 게 있다고만 알아두시고 우리는 램프 스택을 설치합니다. 일단 아파치 웹서버를 설치하는 거죠. 순서는 아파치, MySQL, PHPO, 그 다음에 PHPMyAdmin 순서로 설치합니다. 아파치는 일단 패키지 목록 업데이트, sudo apt-get 업데이트 하고 sudo apt-get 업그레이드를 해줍니다. 그렇게 해주고 아래 명령어를 실행을 해요. 아파치 2 설치합니다. sudo apt-get install apache 2. 설치 후에는 크롬 웹브라우저에서 주소줄에 라즈베리 파이 IP 주소를 입력해요. 그러면 저렇게 홈페이지가 뜹니다. 그 홈페이지 파일이 사용자한테는 보이지 않지만 밑에 www. 밑에 html 그 폴더에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수정을 하게 되면 자기 자신의 홈페이지가 뜨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잘 설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아파치 서버가 자동으로 실행하게 맨 밑에 명령어를 쳐주면 항상 부팅할 때마다 이제 아파치 웹서버가 실행되겠죠. 백그라운드에서. 다음으로 MySQL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해 줍니다. MySQL이 바뀌었죠. 마리아DB로.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DB로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명령어 순서대로 접속을 해서 설치합니다. 참고 사이트에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따라해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자, PHP 설치죠. PHP는 HTML과 데이터베이스를 잘 사용자가 보기 좋게 홈페이지에 제대로 나오도록 포장해주는 그 언어입니다. 그래서 array 명령을 사용하여 PHP를 설치하고, 파일을 하나 만들어요. sudo nano 바 밑에 따따따 밑에 phimport.php. 그래서 그 세 줄을 넣는 거죠. 그 세 줄을 넣고 저장을 해요. 그 다음에 라즈베리 파이 IP 주소 넣고 phimport.php 호출하면 아래와 같은 PHP 설치된 화면이 뜹니다. 이렇게 PHP가 잘 설치되었나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PHPMyAdmin은 데이터베이스를 웹상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웹상에서 PHPMyAdmin은. 그래서 웹상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할 수 있도록 설정해 줍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명령어로 PHPMyAdmin을 설정해 주고, 접속해서 테스트할 때는 라즈베리 파이 IP 주소 넣고 PHPMyAdmin 치면 바로 이 화면이 뜹니다.
그죠? 브라우저에서 라즈베리파이 IP 주소 phpMyAdmin 접속을 해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설치할 때 유저네임, 패스워드를 넣어줘요. 물론 루트 사용자일 수도 있어요. 루트, 파이, 아모. 그렇지만 PHP, MySQL 데이터베이스 설치할 때 그때 설정한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접속을 하면 왼쪽에는 데이터베이스들이 많이 나오죠. IoT Palm, IoT Fire, IoT Toy, 그 다음에 데모팜DB 이런 데이터베이스 이름이 나오고, 왼쪽에는 데이터베이스 환경이 나와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테이블들, 그 다음에 그 테이블의 행과 열에 어떤 데이터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여기서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실시간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하면 이 화면에 들어오면 데이터들이 업데이트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라즈베리파이 연결해서 IP 주소 확인하고, 그 다음에 리눅스에서 기본 명령어까지 실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IoT 시스템에서 중요한 웹서버 설치하는 것들까지 실습을 했고요. 다음부터는 라즈베리파이 GPIO 포트에서 센서들을 실습하고, 그 다음에 스마트 IoT 설계 시스템을 실습하는 과정을 배워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